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만큼 마스크가 부족한데요. 오늘은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마스크가 왜 부족할 수밖에 없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마백님.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마스크가 부족한 풍기 현상을 빚어서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기존에 1,000원대 하던 마스크 가격이 이제는 마스크 한 장당 4,000~5,000원대까지 올라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것 자체로도 많이 부담이 되는 현실이에요. 저도 사실 마스크 부족해서 스트레스가 큽니다. 네.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려고 마스크 제조업체에다가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정부의 이런 독려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보면 수요가 폭증해서 마스크가 부족해졌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계속 부족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실 국내에서 이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진 이후에는 갑작스럽게 늘어난 국내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중국 보따리 상들까지 사재기에 가세하면서 이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건데요. 최근에 들어서야 정부가 마스크 수출 규제에다가 직접 공적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서고는 있지만 여전히 마스크 대란 문제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적 마스크를 풀었는데도 이 마스크 부족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경제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죠. 네, 오늘 내용은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주제로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정부가 이번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내용은 이번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인데요. 일부 의견이 맞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미리 양해를 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이유로 해서 시장에 개입했다는 그 부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 거죠? 네. 지금처럼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에 그대로 맡겨뒀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개입하고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일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흔한 방법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수량을 통제하는 방식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방식만 다뤄보면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가격 통제를 바탕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를 보자 이거네요. 네. 일단 경제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뒤에서 마스크하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규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버스나 지하철 요금의 인상을 통제한다든지 생필품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해서 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보통 공공의 목적으로 생활 안정하고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 상한선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네. 이런 가격 상한제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 수준에서 정부가 가격의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식인데요. 그게 중요한 것 같네요. 가격 상한선을 잡을 때는 원래 시장에서 거래돼야 되는 그런 가격보다 더 낮게 잡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1,000원인데 가격 상한선을 2,000원으로 잡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상한제를 실행하게 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가격 상한제를 했는데 왜 가격이 급등합니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야 가격 상한제를 통해서 가격 상승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상한제가 공급의 위축을 일으켜서 장기적으로는 가격 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가격 상한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 조건 때문에 기업들의 경쟁력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 상한제를 통해 시장보다 낮은 가격을 강요받은 기업은 장기적으로 투자와 생산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만들어봐야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 사정이니까 투자나 생산을 늘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가격 상한제라는 것 자체가 수요자한테 맞춘 거지 공급자한테 맞춘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가격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시내버스 업체나 시외버스 회사 같은 경우가 매년 경쟁력 없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정부 보조금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사실 승객 없는 시골이나 적자 노선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냥 시장에 맡겨 놓는다면 버스비가 엄청 올라야 현실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는 공공의 성격이 워낙 강한 서비스다 보니까 버스비를 그냥 시장에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노선을 다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매년 보조금을 통해서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메꿔주면서 버스비의 가격 인상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버스 사례와는 달리 경우에 따라서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가격 규제는 암시장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가격 상한제를 통해 공급 부족에 시달린 소비자들은 높은 가격으로라도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암시장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수요가 많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네. 판매자들도 원래 시장에서는 제 가격으로 못 파니까 암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내놓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과도한 가격 규제가 시장을 왜곡시켜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 중에서 시장 가격보다 낮게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소비자한테는 안정된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공급자의 의욕을 떨어뜨려서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도 있고, 수요가 많은 경우는 암시장까지 형성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네요. 네, 그런 방식으로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가격 하한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로 정부가 가격의 하한선을 규제하는 건데요. 이런 가격 하한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격보다 한층 더 높은 가격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지정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장 가격보다 더 높게 받아라고 정부가 개입한다고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가격 하한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로 최저임금제를 볼 수 있어요. 아, 맞네. 노동의 가격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격 상한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가격 하한제를 펼치는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가격 하한제를 통해서 시장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정해버리면 공급 과잉의 문제가 펼쳐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격이 만원짜리인 물건을 정부가 12,000원으로 정해버리면 그 상품에 대한 수요는 줄면서 초과 공급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 가격보다 비싸니까 소비자들의 수요는 줄게 되면서 비싼 만큼 판매자들의 공급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가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로 현재 우리 모두가 그 부작용을 직접 체험하고 있어요. 최저임금 빠르게 올린 그 부분은 부작용 인정하고 정부가 속도 조절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잘 알듯이 애초에 최저임금제의 목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으로 그 취지나 목적 자체는 좋은 의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의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 부작용의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격 하한제는 공급자한테 유리한데 대신 수요를 줄여버리는 부작용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소개한 이론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는 마스크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정부는 최근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을 맞아서 마스크를 공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일명 반값 마스크라고 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농협이나 우체국 등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건데요. 그게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보다 낮게 파는 거니까 일종의 가격 상한제를 적용한 거네요. 네. 물론 생산 물량의 100%를 다 적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부에 공급해야 되는 일정 물량분에 한해서는 가격 상한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는 770원에서 1000원 내외의 가격으로 마스크를 매입해서 시장에는 시중의 반값으로 마스크를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마스크 가격도 한 장당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공급한다니까 시장 가격 대비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현장 점검팀도 구성해서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들도 점검하고 나섰는데요. 공적 공급 물량은 잘 맞추는지, 수출 제한 조치는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현장 점검팀을 통해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마스크 대란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업체 사장들에게 협조도 당부했다고 해요. 협조 요청이요? 통보 아니고? 입장 차이에 따라서는 협조가 될 수도 있고 통보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말이 그 말이기는 한데 일단 관련 기사에서는 협조 요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겠죠. 어쨌든 애국심 투철한 그런 사업장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업체 입장에서는 딴 데 팔면 더 이익인데 정부에 싸게 팔면 무슨 다른 혜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에는 모범 납세자로 선정해서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식의 정부 대책 방법으로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시행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나온 이후에도 마스크가 부족한 현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요. 정부야 공적 공급을 통해서 마스크를 풀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마스크 한 장을 구매하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벌써부터 일부 마스크 업체들은 공장 문을 닫고 휴업에 들어간 업체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뭐 때문에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마스크 업체 입장에서야 시장에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마스크를 정부가 더 싸게 공적 공급을 하라고 하니까 문을 닫는 상황이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도 유통회사고 제조업체고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일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업계에서는 이게 기회인데 무작정 비상시국이다 협조해라 하면서 공적 공급 물량 늘려라 한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제가 만든 물량 국가를 위해서 모조리 공적 물량으로 납품하겠습니다. 뭐 그러겠습니까? 공기업도 아니고.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공적 공급 물량이 부족한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이기심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기심을 적극 활용한다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개인의 사익이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건데요. 정부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익 추구 본능을 적극 활용해서 마스크 공급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마스크 업체에서 700원이나 1000원에 매입할 게 아니라 좀 비싸더라도 시장 가격에 마스크를 매입해서 그 매입한 물량을 시장에다가 반값으로 팔아야 된다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시장 가격에 맞게 정부가 매입을 해주고 풀 때는 싸게 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꾸고. 네. 아까 적자 노선 버스 보조금 대주는 거하고 비슷하겠네요. 국민들한테 마스크 값 일부 대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은 애국심이나 공공성 같은 그런 것보다는 정부가 개인의 사익 추구 욕구를 인정해 주는 게 최대한 빠르게 마스크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마스크 업체에서야 기존에 납품하는 가격이든 수출 가격이든 정부가 그 가격에 맞추어 줄 수만 있다면 굳이 지금처럼 물량을 숨기거나 뒷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죠. 괜히 위험 감수할 필요도 없겠죠. 네. 이렇게 되면 마스크 업체야 밤을 새서라도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되는 구조니까 생산을 늘려야만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누구에게 팔더라도 같은 가격에 팔아서 같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니까 오히려 정부에다가 안정적으로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 하루가 급한 게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이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당장은 세금 지출이 커지게 되겠지만 당장 급한 마스크 부족분은 메꿀 수 있고 일단 그 부족한 상황이 정리가 되면 마스크 시장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거기다 지금처럼 정부가 동시에 마스크 관리 감독 기능도 계속 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굳이 지역 상품권이니 성실 납세자니 하는데 추가 예산을 쓰기보다는 어차피 업체들이 성실 납세자니 하는 그런 거 원하지도 않으니까 정부가 마스크 매입 비용에 추경을 더 쓰는 게 맞다는 생각인데요. 어차피 6조 원 이상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으니까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에다가 돈을 더 투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급자도 이 상황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수요자도 안정된 마스크 공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무도 피해보는 사람도 없고요. 네. 공급자가 딴 생각 안 하고 정부에 공급하고 싶은 환경만 만들어주면 당장 급한 공급 부족분은 해결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부는 세금을 써야 될 부분에만 신경 써주면서 경제주체 각자의 역할만 독려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 이번 마스크 대란을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스크 업체들은 당장 손해보기 싫은 상황에서 그렇다고 마스크 한 장이 뭐라고 국민들이 뭔가 손해보는 마음에서 비싸게 주고 사기도 싫으니까 정부가 이 양쪽 모두의 이기심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보통 정책을 펼칠 때 실수하는 한 형태가 애국심이나 공공성을 내세워서 정책을 펼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정부나 관료 자체가 공공성을 대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다고 공공성을 내세워서는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수도 있어서 시장을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참 그런데 들어보면 이 이야기도 기막힌 대책은 아닌데 말이죠. 맞아요. 막상 듣고 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대책이에요. 오늘 내용은 이번에 겪고 있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맞아서 정부의 가격 규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마스크 대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마스크 대란이 어느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 잘 극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해봤는데요. 이번 대책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하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장단점을 이야기해봤고요. 그 내용을 활용해서 지금 마스크 대란과 엮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화백 캔들피그의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